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일을 하고 있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과 규정 준수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아마도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컨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나 또 오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보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보안을 소중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키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정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사람이나 사물, 주거지, 더 나아가서는 조직이나 국가라고 기술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보안 강화책을 적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그런 보안 강화책을 적용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송 중에 암호화해서 무단 탈취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또 시스템에 대한 인증 조건을 적용한다든지 보안 패치를 강화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접근 제어까지 저희가 구축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심층 보안을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어떨까요? 구동해야 될, 서비스해야 될 워크로드가 결정이 되면 이중화를 고려해서 최대의 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굉장히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를 하고 구축을 합니다. 이런 환경은 매우 고정적이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보안의 어떤 변경사항도 많지가 않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기로 했던 모든 작업들을 API 호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행이 가능하고 자원에 대한 프로비저닝도 수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와 모든 자원들이 추상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 자원에 대한 규모는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고객의 한 달간 서버 변동 추이를 그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700대까지 서버의 수가 변화무쌍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보안 방법론을 적용하기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의 수와 어플리케이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받을 포인트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과 같이 시시각각 인프라의 규모가 변하는 그런 환경에 맞는 보안 정책을 수립해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바른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은 저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또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친숙한 보안 모델로 보안 아키텍처를 디자인했습니다. 피지컬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그리고 잘 정의된 사람과
프로세서를 통제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 위에서 나사나 GE, 그다음에 나스닥과 같이 보안에 매우 정통하고 또 전문적인 그러한 고객들, 그리고 그 고객들의 전문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되어지고 또 함께 구동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보안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높은 보안성을 모든 고객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티어 고객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모든 고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높은 보안성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 모델은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고객 여러분들은 그 위에 올라가는 고객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과 컨텐츠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지키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위치나 시설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접근 권한 통제를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직원들이 물리적인 접근 권한과 논리적인 접근 권한을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직무 분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에 대한 접근도 필요한 관리자에게만 개인 키를 제공해서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모든 접근은 로깅되고 감사되어집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관리자나 운영자들은 고객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인 인스턴스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상 인프라에서는 IP 스푸핑이나 아니면 패킷 스니핑과 같은 해킹은 할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지와 디스크 보안입니다. 타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통제가 되어져 있고요. 디스크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사용하기 전에 와이핑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폐기되어질 때는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되어지는 디가우징 작업이 수행이 돼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의 데이터를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쇄까지 진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입고되는 하드디스크와 SSD의 사진입니다. 이런 디스크가 수명년 안이 다 되거나 장애로 인해서 교체돼서 외부로 반출될 때는 이렇게 완전히 파쇄가 되어 잠재적인 데이터 유출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주요 인증 부분들을 제3의 감사기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PCI DSS나 아니면 컨텐츠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필요한 MPA와 같은 인증과 표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높은 안정성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고객들은 그대로 상속받아서 높은 보안성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보안 기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 위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 보안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고도의 민감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안 컨트롤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하시고,
덜 민감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안 컨트롤을 약하게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산업 인증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3의 독립감사기관에서 받은 인증 부분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은 인증 부분을 연결하셔서 쉽게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인증 부분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친숙하고 유사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보안 솔루션들을 원스톱 쇼핑을 통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현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2,300여 개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미지로 내려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앱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내려받아서 바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좀 더 나은 제어를 해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좀 더 나은 감사를 해드리는 서비스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러한 깊고 넓은 다양한 보안 스택에 대해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CTO는 그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분들의 데이터 센터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이 더 높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노출되어 있고 어떤 OS를 쓰고 있고 또 누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보안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데이터 센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확정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후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저도 10여 년간 시스템 엔지니어를 해오면서 이러한 고객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시성을 찾기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제2의, 제3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들은 모든 것들이 가상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콘솔에서 단 한 번만의 마우스 클릭으로 모든 인프라의 최신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 머신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나 볼륨 정보, 네트워크 정보, 그리고 방화벽에 대한 자세한 규칙들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CLI나 API를 직접 호출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IP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에 흘려다니는 트래픽에 대한 IP 정보나 포트 정보, 그리고 패킷의 타입이나
사이즈와 같은 정보를 캡처해서 보안 규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시고요. 또 네트워크에 어떤 연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도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다니는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오픈소스 기반인 일라스틱서치와 키바나라는 툴을 이용해서 VPC 플로우 로그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트래픽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억셉트되고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리젝트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느 IP, 어느 포트에서 트래픽이 리젝트되고 억셉트 되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정 가상 머신의 인터페이스를 검색을 하셔서 그 인터페이스에서 흘러다니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단 결과를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누수 없이 옵티마이즈 되어져 있는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플리케이션은 가용성이 최적화되어서 디자인이 되었는지,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을 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난리지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점과 권장사항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그림은 그 중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정이 필요한 녹색 부분, 주황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부시를 클릭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액션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던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드린 서비스가 하나가 더 소개되었습니다. AWS 인스펙터라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스턴스에다가 에이전트를 하나 띄워서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수천 개의 CV 항목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규정준수에 대한 항목들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수년간 경험한 보안 프랙티스와 분석을 해 보안 진단 결과 보고서와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원을 프로비저닝할 때 API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또 수분 내에 획득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 AWS 환경 내에서 수행되어지는 모든 API 콜들을 캡처해서 여러분 AWS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관리 콘솔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자원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작업들을 수행했을 경우 이에 관련된 모든 API들은 클라우드 트레일이 캡처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언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자원에 대한 변경사항을 쉽게 추적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실수로 변경한 어떤 자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운영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책이나
외부 감사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규정을 쉽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성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쭉 보셨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가시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어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자원을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군이 위치한 리전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 리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리전에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론치한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시고 그곳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도쿄나 싱가포르 아니면 캘리포니아 리전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데이터는 항상 서울 리전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주권이나 레귤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 내에 사용자에 대한 접근 및 권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AWS IAM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계정 내에 다양한 사용자들을 생성하시고 그 사용자가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IAM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최소 권한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용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특정 권한을 갖고 있는 폴리시를 그 사용자에게 할당했을 때만이 그 사용자는 비로소 특정 권한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사용자를 만들어서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용자를 만드시고 EC2 인스턴스에 권한이 있는 폴리시를 그 사용자에게 할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보안이나 규정 준수 사항은 암호화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키를 생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키를 가지고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데이터 키는 어떻게 할까요? 이 데이터 키도 마스터 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을 하죠. 그러면 또 이 마스터 키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스터 키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생성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러한 마스터 키를 관리할 수 있는 4가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쉽다기보다는 첫 번째 방법은 EC2 인스턴스 위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직접 올리셔서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파트너 솔루션을 직접 내려받아서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 관리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인 HSM을 이용해서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2장에서 설명되어진 것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인데요. 이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키를 관리하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키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 키를 그냥 생성하시고 그리고 암호화 하실 때 그 키만 선택을 하시고 또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폐기하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KMS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과 다양하게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IA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키를 생성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나 블록 스토리지인 EB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나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의 관리 콘솔 화면입니다. 중요한 DW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KMS를 선택하시고 IAM에서 생성한 크리티컬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마스터키를 선택만 하시면 이후부터 저장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은 암호화해서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전송되어지는 데이터들은 SSL을 통해서 암호화해서 전송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도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될 때 사용되어지는 키들은 KMS를 활용을 해서 안전하고 쉽게 저장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어지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광대한 자원 풀에서 여러분들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계정과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된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Virtual Private Cloud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축약해서 VP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VPC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했던 유사한 보안 어떤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생성한 VPC 내에 어플리케이션 군마다 별도의 서브넷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티어 어플리케이션 서브넷을 만드시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독립된 서브넷에 배치시킴으로써 한 어플리케이션군에서 발생한 어떤 보안 문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군으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단에서의 방화벽 서비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넷 단마다 각 서브넷 단에서 기본적으로 허락해야 되는 어떠한 보안 규칙, 기본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보안 규칙을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단 내에서도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보안 그룹이라는 방화벽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인스턴스 수준에서의 보안을 강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을 통한 보안도 강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서브넷마다 별도의 라우팅 테이블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브넷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서브넷은 인터널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만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또 어떤 네트워크는 온프로미스와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VPC는 다른 계정과 완전히 분리된, 격리된 가상의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VPC와 또 다른 VPC가 통신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VPC 내에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 각각의 VPC와 VPC 간에 전용선을 뚫어놓은 것 같은 VPC 피어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두 VPC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 간에 연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인터넷 VPN이라는 서비스와 다이렉트 커넥터와 같은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연결해서 마치 아마존 웹 서비스의 자원들이 여러분들의 확장 데이터 센터처럼 하이브리드 형태로 안전하게 연결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V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들을 안전하게 구축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컨피그라는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 리소스에 대한 인벤토리,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리소스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변경에 대한 기록, 그리고 리소스의 변경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과 거버넌스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트레일이 API 하나하나를 캡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면, 이 AWS 컨피그는 리소스가 어떻게 변경되어졌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리소스가 변경이 되어지면 이 변경 내역들을 AWS 컨피그가 기록을 하게 되고, 또 리소스가 어떻게 변경되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규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장을 하죠. 이러한 데이터는 API를 통해서 변경된 이력을 전달하고 리소스가 변경되어지는 스트림을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구성 정보에 대한 스냅샷을 떠서 특정 일에 대한 전체적인 인벤토리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보안 분석이나 규정 감사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변경 사항을 쉽게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가 하나 더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AWS Config Rules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WS Config의 확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성에 관련된 지침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BS 볼륨이 암호화되어져 있는지, 또 EC2 인스턴스에 대한 어떤 태그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반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컨피그와 컨피그 룰스를 연동한 그림인데요. 리소스가 변경이 되어지면 AWS 컨피그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피그 룰스를 통해서 그 변경이 유효한지 아니면 위반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은 이력으로 남겨지고 또 통지가 되어집니다. AWS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리소스 위에서 올라가서 운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클라우드 와치의 확장 기능이 여기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EC2 인스턴스나 아니면 온프리미스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들의 시스템 로그와 어플리케이션 로그, 또 다양한 커스텀 로그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 에이전트 하나를 심어 놓으시고 그 인스턴스에서 돌아가는 모든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 로그에다가 모두 전송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떤 문제 분석이나 아니면 보안 분석, 감사 이런 데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셨던 통합 보안 로그 서버 대신
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소개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가시성과 좀 더 나은 제어, 좀 더 나은 감사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중 클라우드 보안에 뛰어난 사용 사례로 나스닥이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은 하루 일어나는 40억에서 80억 개의 트레이딩 정보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서 분석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보안을 위해서 전송 중에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든지 다이렉트 커넥터와 같은 그 전용선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고 또 VPN을 활용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이분들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인 HSM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S3로 올릴 때 암호화해서 올리고 또 관리형 하드 서비스인 EMR을 통해서 분석하실 때만 해독을 해서 분석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레가시 환경에서 요구했던 다중의 어떤 보안, 그다음에 어떤 감사 수준, 그다음에 어떤 규제 수준을 보장받으면서 빠르고 저렴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사례인데요. 메가마트는 농심그룹 계열의 유통 전문 회사로 대규모의 어떤 그 할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마존닷컴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블랙데이라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사용자들이 폭증했을 때 동접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 어떤 접속 지연이 된다든지 접속 장애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클라우드웨어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VPC나 VPC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어떤 옵션들, 그리고 온프로미스와 기존의 온프로미스와 그다음에 리전과 연결할 때 VPC 커넥션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아키텍처에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국내 파트너 솔루션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과 규정 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보안 전문 포탈인 보안센터를 찾아주시면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자 정보나 아니면 튜토리얼, 그다음에 제품 정보, 한글로 되어져 있는 다양한 백서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AWS 보안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와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 트렌드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끝으로 보안과 규정 준수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